태권도의 그 독특한 무술은 우리 이 자식 문화 있잖아. 외국 애들은 이걸 못 앉아. 이렇게 앉잖아. 이게 안 벌어지거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앉아있는 버릇하다 보니까 이 골반이 유연한 거라고. 유연하다고. 중국 놈들도 이렇게 못 앉아. 중국에도 못 앉아. 그래서 이게 고관절이 유연한 사람들이 발차기를 잘 쓰게 돼 있는 거라고. 이게 자체가. 이 고관절이 안 되면은 80년대 때 그 저 외국 학생들 보니까 이 고관절이 이게 안 들어져 가지고 돌려차기가 됐었어요. 안 돼. 그게 안 된다고. 그런 영향이 철기도 있고, 두 번째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박종관 씨라고 최초로 태권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야. 박종관 씨라고. 그 사람이 발차기 유형을 성덕교육에 인터뷰하면서 썼던 내용들을 보면 능질러차기, 뭐 고등발질, 뭐 여러 가지 뭐 S자 무슨 차기 뭐 있는데 그게 태권도에 다 발차기가 있는 거야. 이 능질러차기 같은 건 앞차기라고. 앞차기, 밀어차기는 이제 발바닥으로 미는 차기고. 그런 발차기들이 다 똑같은 거야. 태권도 발차기나 기술이 그대로 전수가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그거를. 그렇죠. 그런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뭐 어차피 저는 그러니까 카메라 돌아가는 거. 이런 이야기가 좀 약간 반대 의견이 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차피 무술은 변증법이고요. 저는 태권도가 살아남은 게 꼭 강해서만 살아남은 건 아니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한 무술로 인정받는 무술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태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살아남은 건 살아남은 거죠. 근데 그런 건 둘째치고 꼭 그런 것들 왜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어렵사리 꺼내냐면 물론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 자체는 태권도라는 이 발차기나 결국에는 품새를 뭐 아무렇게나 해도 실제로 대전을 했을 때 상대방을 끝내는 결정기가 발차기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무술의 뭐 품새가 됐건 뭐 도복이 됐건 어떤 뭐 제도적인 문제가 됐건 뭐 저희가 지금 권법을 하고 있지만 권법이 됐건 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무술의 일부분은 전통 무술인 거고 태권도의 어떤 부분은 전통적인 전통 무술이 전래가 되어 와서 여기 이식된 거일 거다라는 확신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근데 다만 항상 그러니까 변증이라는 게 어떤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더 우열도 있을 테고 이럴 텐데 뭐 이게 잘못하면 태권의 우열이나 이런 것도 논하게 될 수 있겠고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발차기라는 것들은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 그 발을 쓰는 거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미묘한 그런 차이가 저는 그 사람들을 절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박사학위나 이런 것도 아니고 논문 쓴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인터넷에서 뭐라고 해봤자 정설이 될 수는 없죠. 근데 다만 그 사람들의 열정이나 노력이나 공부한 것들을 들어보면서 납득은 할 만한 부분들이 조금은 있다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서 항상 그렇게 키보드 키보드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 어차피 정설은 이건데 왜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촛불 시위처럼 정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나쁘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저도 많이 이제 네이버 이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제 댓글을 달고 싸워서 논쟁이나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발차기를 공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그 사람들 생각을 하면서도 발차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르다. 태권도 무릎 관절 쓰고 그러는데 이거는 중국 무술이나 일본 무술에서는 발차기법이 아니냐. 태권 무릎 관절 안 쓰는 거. 전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태권에 발 쓰는 법하고 태권도에 발 쓰는 법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첫째 그 누리꾼들의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지금 되는 게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우리가 뭘 해야지 되겠냐.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의사결정 중에서도 참그지색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민주주의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태권도 외에 다른 전문 영역, 철학, 역사, 물리학, 수학 이런 데서 누리꾼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게 아니다라고 얘가 떠들어가지고 그게 정설로 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수학 분야에 가지고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전문 영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 90% 이상은 사실 99%가 정확히 몰라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물리학 분야에 와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내가 상대성 이론 내가 모르니까 이거 다 틀렸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지. 감이 것도 없지. 그럼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하면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된 논리를 가지고 실험이나 증명이나 어떤 걸 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걸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법은 어떤 정책을 해야 되냐, 이거는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걸 해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걸 해야 되는 거에 맞으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간에 와서 한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 많은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고요. 태권도는 문제가 뭐냐? 수학, 물리학, 철학, 뭐 역사학 어느 분야도 비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큰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게 먹히지 않는데 태권도만 먹혀요. 왜? 태권도가 제대로 연구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맞아. 비전문가들이 와서 떠드는 게 말빨이 더 쓴다고. 그럼 태권도 전문가들이라고 한 사람이 와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도 더 아는 게 없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면 경희대 태권도학과 학생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태권도학과에서 이런 태권도 전문가들이 좀 더 연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유경미 사모님 같은 분들은 이제 우리 뭐 다른 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진지한 관심이라는 것은 뭐가 따라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지한 관심이면 적어도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거라면 거기에 맞는 말이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자기가 뭔가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 앞에서 말한 말하고 저 뒤에서 말한 말하고 틀린데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 그건 난 모르게 그건 상관없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진지한 관심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택견이나 뭐 발차기의 정체성이나 이런 걸 이제 예를 들면 또 아까 뭐 태권도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 무술이었고 뭐 생각이 다 좋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건 좋아요.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 진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입장이 다르면은 이제 네 입장은 왜 그러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따져야 된다고요. 서로 다른 입장 중에서 어느 게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릴 거 서로 말 두 개가 같이 같을 수 없으면 누가 옳은지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 따질 때 조금만 어려우면 난 모르겠다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난 어려운 걸 따지면 난 모르겠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 경희대 태권도 학과 학생들 다 어디 갔냐고 지금 출신들이. 그거는 우리나라의 태권도 학과를 나온 석사 박사를 나온 전문가들이 그걸 해줘가지고 좀 더 많은 근거나 좀 더 많은 제대로 된 논리를 봤을 때는 이게 더 맞지 않느냐 이게 해야 되는데 그 키보드 워리어들한테도 그게 밀리면은 이게 그런데 예전에는 처음에는 한창 잘 싸우다가 막상 학과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니까 그냥 그래 지져라 이렇게 냅두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다시 돌아오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지만 그 한 사람이 뭘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약간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거든요. 학자 집단이 모여서 학회를 구성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 전문가 영역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는데 우리나라 태권도 쪽에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려고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해도 제가 뭐 그 정책을 하는데 많이 관여를 했었잖아요. 정부를 하려고 했는데 전문가 집단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경희대하고 용인대하고 이런데 그 가천대하고 또 한 군데 한 체대 이 4개 정도가 이제 제일 유명한 대학교 그건데 태권도학과인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뭐 제대로 된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좀 학회를 해가지고 학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태권도는 뭐 역사는 뭐고 품새는 뭐고 좀
잘 모르는 사람 가서 들어보면 약간 깊이도 있고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역시 좀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나오는 게 뭐 띠는 그 검은색, 하얀색,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게 없냐고 이거는 주술적인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그건 또 대단히 신봉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건강할 수 있는 거는 자기 경험을 잘 갖다 놓고 일단 들어보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 정건표 교수님이 이제 수박도에서 뭘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호흡법이다. 그럼 호흡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냥 잘 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뭘 원했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건 솔직한 이야기가 정답이거든요. 일단 내 호흡법을 그럴듯해서 배웠는데 역시 태권도 실제 기술 쓰는 거하고 무관한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그건 정답입니다. 더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더 가르쳐주면은 그 경험을 더 포괄하면서 하면은 그러면 더 배우면 되는데 그거 없이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비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을 전문가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같이 동요되고. 예. 그러니까 어떤 뭐 내가 어쩌고보다 못한 어떤 뭐 품새나 무술이 있으면 이건 뭔가 대단한 거겠거니.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거겠거니라고 가정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리고 보존도 할 필요가 있고 그냥 따져봐야 돼요. 도대체 여기에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 동작은 뭐 하는 거냐. 이 동작 아까 이제 딱 그 제대로 된 게 나왔죠. 팔굽으로 몸통 맞기를 막으면 뭐 몸통 맞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나오잖아요. 누가 몸통 지르기를 하나? 실제로 저는 몸통 맞기를 그렇게 몸통을 주먹을 지른다라는 걸 이렇게 막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그렇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이라니까요. 자기 진짜 마음속에 있는 질문 그런 질문을 던져가지고 내가 답답할 수 있는 대답이 안 나오면 물음표를 여전히 달아놔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네 말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생각은 해보겠는데 난 납득이 안 된다. 일단은 두고 보자. 남한테 와서 남이 누군가 배우러 오면은 이렇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나는 그거 가르치지 않는데 왜냐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진지하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몸통 맞기가 이해가 안 되면은 박철희 그 사범님이 말한 그 가르쳐 준 품새 있죠. 그거보다는 그 몸통 맞기가 더 실질적일 거예요. 그 동작들 예를 품새가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배워가지고 나온 것들. 제 말은 첫째, 그 품새를 배운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뭐든지 보존할 가치가 있으니까. 둘째, 근데 보존은 하되 아는 만큼 이야기해야 된다.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공자도 말하는 거 소크라테스 동생이 똑같이 말하는 거는 학자들은 다. 그리고 왜 누구나 공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박철희 사범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해보니까 얼마만큼 맞는 것 같다. 확신은 드는 만큼 이야기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박철희 사범님이 품새 가르쳐준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통 맞기에 대해서 연습한 거 하고 어느 게 좀 더 누군가가 뭔가 배우러 오면은 가르쳐 줬을 때 누가 그 사람들이 이것과 저것 중에서 어느 걸 배웠을 때 그 사람한테 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 건지 한번 답을 내려봐 줘야 됩니다. 우리 정건표 교수님도 예전에 한번 경험담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열심히 태권도 배우는데 품새는 아무래도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이제